자, 마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간 측정에 관련된 이제 부분입니다. 음, 이제 저희가 평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시험 볼 때 환경이랑 다르잖아요. 이제 평소에는 시간에 제한이 없는 널널한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죠. 이런 환경의 장점은 이제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이제 우선 시험 보는 환경은 이렇게 시간이 널널하지 않다는 점. 시험 보는 환경과 다르고 또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졸릴 수도 있겠죠. 긴장감도 없고 집중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네, 뭐 아시겠죠? 어,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할 수 있다면 이제 모든 문제 풀 때 시간을 재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네, 타임 리밋이 있는 건 이제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이제 집중해서 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환경이랑 비슷하다는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타임 리밋 하는 걸 이제 추천하는데, 이제 그 타임 리밋은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 4분이거든요. 고3 수능 보기 전까지 목표가 이런 거예요. 고3 수능 보기 전까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즉 모든 문제를 4분 안에 이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타임 리밋인데요. 어떠한 문제라도 이제 4분 안에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네, 1등급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 없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문제를 4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정도 실력과 이제 그 정도 이제 훈련이 됐으면, 어, 수능 때 1등급 정말 가능하죠. 네. 이제, 좀, 처음에 시간을 재실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 걸 전 추천합니다. 네.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얼마나 걸리는구나,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고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고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이제 정량적으로 확인 가능하면서, 내 실력이 오르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처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푸신다면, 뭐 3점짜리 뺄게요. 3점 이제 풀 수 있어야 되죠. 좀 어려운 문제를 푼다면 뭐 한 12분에서 18분 정도까지도 걸리지만 정말 훈련하면 4분 안에 독파가 가능하거든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풀 때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4분 안에 푼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네. 그렇게 4분 안에 이제 풀어야겠다. 이렇게 훈련하시면 독파 가능하고 그렇게 하시면 1등급 가능하니까 시간 재는 거. 네, 꼭 하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네,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이거거든요. 네, 보시죠. 자, 읽어보시면 머리는 연필보다 빠르다. 네, 이게 사실 오늘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5번을 하려고 이제 네, 1번부터 4번까지 했다고 해도 네, 과언은 아닌데요. 보실까요? 네, 앞에서 문제풀이의 잘못된 시나리오 네, 보셨죠? 이제 거기서의 문제점은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받자마자 푼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풀이를 못 찾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버리고 답도 못 맞추고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문제를 받자마자 푸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리스크한 행동이에요. 로또와도 같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자기가 생각한 첫 번째 풀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좋은 케이스라면 바로 풀리겠죠. 바로 풀리려면 보장이 없거든요. 자기가 첫 번째로 떠올린 그 케이스가, 그 풀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간만 날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고1 거라, 뭐 고3들은 이렇게 공감이 안 되겠지만, 이제 고1 어떤 수학 모의고사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제 뭐, 최고차항 계수가 뭐 2분의 a인 뭐 두 이차 함수의 조건이 뭐 다음과 같을 때, 이제 뭐 어떤 값을 구하여라. 이제 그런, 유형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네.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 볼까요? 네.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 정도의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차식이다 이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각각을 이제 뭐 변수 이렇게 잡고
놓고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x는 p랑 이제 x는 p의 어떤 그 축이다. 이제 x는 p가 축이다라는 어떤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활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또 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잘 생각해 볼까요? 정답을 위해서는 1번 조건보다는 2번 조건, 2번 방법으로 조건이란 말 이상한데, 네, 아무튼 2번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왜냐?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문제풀이 방법은 변수가 몇 개죠? 4개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건 몇 개죠? 변수가 3개잖아요. 그죠? 당연히 변수 3개인 방법을 쓰는 게 맞죠. 이게 더 적게 걸리고 문제 풀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풀면은 만약 첫 번째 풀이를 생각해서 푼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풀이를 풀다가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분? 보통 이제 연필로 전개해서 안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는데 적어도 한 3분에서 5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깨닫고 다시 2번 풀이를 생각해내야 하는데 만약 2번 풀이도 생각 못 해냈어요. 못 풀었어요. 시간 낭비? 장난 아니죠. 그 시간이면 아까 제가 4분이라고 말씀드린 걸 생각해내신다면 최소한 두 문제는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냥 받자마자 그냥 1번 풀이로 그냥 1번 풀이 생각났다고 이렇게 푼다는 거는 시간 낭비가 이제 엄청 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지만 연필을 대기 전에 미리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결과가 충분히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연필은 이제 식을 전개해야 되고 좀 이제 풀이 방법이 느리죠. 좀 정확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머리는 좀 이제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제 저희가 암산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비록 계산 다 하지 못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이 방법이 된다, 안 된다를 논리적으로 이제 판단하면서 그 방법들을 저희가 머릿속에서 서치할 수 있어요. 이제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 유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네.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머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시간을 줄인다는 관점에서는 더 맞는 방법이에요. 잠깐 공부를 많이 하고 좀 4분 동안의 시간 재는 거 열심히 한다면 이제 머리로 계속 푸는 그런 훈련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방법들을 서치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질 거고 좀 더 정확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비교하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번인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실하게 해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머릿속에서 빨리 논리적으로 이 방법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체킹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이제 선택지가 없으면 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3의 케이스는 이미 선택지 머릿속에 다 있어요. 풀이 보면 다 이해되죠. 머릿속에 다 선택지 있단 말이에요. 풀이 와서 이해된다. 그럼 그거는 곧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머릿속에서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고3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사실 처음 개념 익힐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도 약간 실력이 있는 거겠죠. 아무튼 처음부터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이제 머릿속에 선택지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를 열심히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인 노력을 이미 다 한 그런 고3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머리는 연필보다 빠르다. 네, 이 한 문장을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방법으로 이제 고3 이과생 제가 가르친 어떤 친구의 모의고사가 단번에 40점 오른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제 3등급에서 단번에 1등급 간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고 따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실 성적 오른 친구들은 뭔가요? 사실 그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실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이제 푸는 방법, 아웃풋하는 방법을 이제 몰랐던 것 뿐이에요. 저도 이 방법을 이제 고3 때 감을 잡았거든요.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주변에 수학 잘하는 친구들 생각해봐요. 이제 그 친구들은 보면은 시험 볼 때 사실 시험지가 깔끔해요. 저는 이제 전쟁이었거든요. 시험지에 막 진짜 막 풀이 막 이렇게 난장판 돼 있고. 근데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수학 잘하는 학생들 보면 시험지가 깔끔해요. 이제 그 친구들 뭐예요? 이제 딱 머릿속에서 풀이 생각하고 그 풀이 딱 맞는 풀이 생각나면 딱 그 풀이만 적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가 깔끔한 거죠.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세요. 이제 머리는 이제 연필보다 빠르다. 네, 자꾸 말이 꼬이지만 아무튼 머리는 연필보다 빠르다. 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좀 더 깔끔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또 팁을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4번인 이제 시간 관리랑 이제 연동해서 풀어야 돼요. 연동해서 풀으셔야 되는데요. 한번 집에서 이제 3분이라는 시간을 타이머로 재시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진짜로 해보세요. 그러면 3분이 지나서 알람이 울리는 그 시간이 정말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3분이라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잴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로 풀 때 방법이 이거예요. 먼저 4분을 타이머로 맞춰 두시고요. 3분 동안은 연필도 잡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세요. 엄청. 그것도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이 그냥 생각만. 그냥 논리적으로. 아, 이게 뭔가. 이제, 이걸 구해서 이거 어디 대입해서 이거 어디 넣으면 이제 뭐 넓이가 맞고 뭐 길이가 맞으니까 이걸 구해서 풀 수 있겠다. 어떤 이런 논리적인 과정들만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3분이 엄청 길 거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생각이 나실 거거든요. 뭐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어떤 풀이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풀이는 남은 1분 동안 이제 머릿속에서 꺼내서 이제 정리된 그 풀이를 이제 푸는 거예요. 사실 풀이하는 거, 그 연필로 푸는 거, 식전개하는 거는 진짜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중요한 거는 3분 동안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문제 풀어 나가야 될 그 길, 방향, 그걸 찾는 거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방향을 잡아야죠. 근데 이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속도도 저절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중요한 건 그 3분 동안 그 방향, 그 방법, 그걸 엄청 열심히 찾으세요.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됐으면 네, 더 잘 될 겁니다. 가속도가 붙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3분 동안 생각만 하시되 가끔은 이제 조금씩 펜을 대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는 특별히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펜을 사용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풀이가 좀 더 쉽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수능 때 이제 보다가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풀이가 안 풀렸어요. 문제 안 풀렸어요. 행렬 문제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바쁜 수학 시험 와중에도 펜 내려놓고 잠깐 교실 천장 보면서 이제 앞도 좀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5번 머리는 연필보다 빠르다. 강추합니다. 근데 효과를 보려면 1번부터 4번 이제 확실히 해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1등급 가능하실 거예요. 네, 참고로 수능 수학은 이제 암기 수학입니다. 왜냐면 이제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 유형 안에서 짜집기 되는 거예요. 그냥 뭐 4점짜리 문제다. 그거는 2점짜리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합쳐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냥 개념 짜집기 해놓은 거고 유형 짜집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능 수학은 머리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수학, 유형 수학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암기 수학, 유형 수학이라고 해도 그 유형을 마스터하기 위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도 신경 쓰시면서 너무 쫄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완전 창의적인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다 그 안에서, 그 유형 안에서 도는 거니까요. 돌고 도는 거니까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라는 세 글자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라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공부 방법 이제 하면서 이제 좀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이제 힘든 시기인데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히 하시고 네 어떤 이 5가지 방법을 잘 이렇게 자신에게 맞게 이렇게 좀 튜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 거두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도 이제 네, 제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